운동화 속 모래알. 냉장고 정리는 아주 젬병이다. 그래도 나 혼자 부엌 살림을 할 때는 괜찮았다. 오래되어 못 먹게 된 건 스리슬쩍 버리면 되었으니까. 문제는 남편이 부엌을 드나들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들이 몇 개월 공부한다고 집을 비운 사이 쉬고 있던 남편이 부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아들 없는 몇 달 동안 부엌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였다. 며칠은 편했다. 그러나 이내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내가 봐도 우리 냉장고가 불쌍하긴 했다. 안쪽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봉지들이 들어있었고 소스리와 양념들이 줄줄이 유통기한을 넘기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키가 작아서 냉장고 맨 위 안쪽은 보이지도 않고 손이 닿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유효기간은 아직 멀었으니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빡빡 우겼다. 물건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문서에도 보관기간이라는 게 있듯이 부부 사이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내용증명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냐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린다. 4년 전에 보낸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해서 재발급받으려고 온 고객인데 내용증명서의 보관기간이 3년이라 재증명이 안 된다고 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소송을 준비 중인데 4년 전에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자료라고는 내용증명 보낸 게 전부인데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모든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니 업무 경중에 따라 문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우편물은 1년이고 내용증명은 3년이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서류는 폐기 처분하고 전산 기록마저 없어져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 이 고객님은 내용증명의 보관기간이 3년이라는 걸 모르셨고 분실해도 우체국에 한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줄 아셨던 모양이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고객의 뒷모습이 안쓰러웠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고 다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똑같은 문서를 세부 작성하여 한 분은 발송인이,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되며 한 분은 수신인에게 보낸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나의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전에 대부분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된다. 내가 근무하는 우체국은 법원 근처라 내용증명을 보내러 오는 고객이 많다. 법무법인에서 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 주로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많으므로 내용증명 고객이 오면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랑 고백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고객이다. 말끔하게 생긴 청년이 들어와서 쭈뼛쭈뼛 하더니 이런 것도 내용증명이 될 수 있냐며 깔끔한 손글씨 편지를 보여주었다. 여자친구가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해서 보낸다는데 재밌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대부분 내용증명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나섰으니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싱그런 풀향기가 났었던 걸로 기억한다. 10여 년 전의 일이니 지금은 우체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청년의 사랑만은 아직도 유효하길 바라본다.
냉장고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한바탕하고 집을 나왔다. 남편의 말이 맞긴 해도 잔소리를 들으니 기분 좋을 리 없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돌아가는 대답이 부드러울 리 없다. 알았으니 그만하라고. 늘 이렇게 말하다 보니 사소한 일로 분위기만 싸해지고 안 좋은 감정들은 누적이 되어 갔다. 이 나이에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나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열이 났다. 마땅히 갈 곳도 없다. 휴대폰 속의 지인들은 저마다 바쁜 척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신발은 또 왜 이래? 운동화 속에 모래가 들어갔는지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깔끄럽다. 어젯밤에 산책할 때도 그랬는데 귀찮아서 털어내지 않고 그냥 벗어놨다가 신었으니 어제와 똑같이 불편한 상황이다. 아주 사소한 언짢음들이 걷는 내내 마음속을 돌아다니며 감정을 슬슬 건드린다. 운동화도 감정도 그때그때 털어내면 좋으련만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걸 어쩌랴. 계단에 걸터 앉아 운동화를 탈탈 털어낸다. 모래알이 들어가지 못하게 운동화 끈도 다시 야무지게 묶어본다. 오늘 저녁은 싱크대 서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오래된 국수를 꺼내서 해 먹어야겠다. 뻣뻣한 마른 국수처럼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뜨거운 물을 만나 호리낭창해진 국수 자락처럼 서로를 유연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면서 말이다. 어쩌랴 애석하게도 부부 사이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니 영구 보존할 밖에.